예, 우선 저 김승민이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3코드에서 저 불러주셔가지고 우선 영광이고요. 오늘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자, 오늘 제가 요청을 받은 거죠. 주요는 3코드에서 그 요청을 받은 게 처음에는 캐릭터, 역해 얼굴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랑, 여기는 안 써있지만, 이제, 헤어팜이라는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어, 맥스에는 기본 헤어 앤 퍼가 아니라, 헤어팜이라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후반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캐릭터, 얼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헤어, 얼굴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해부학을 얘기하고, 어떤 뭐 근육, 해부학, 골격 막 등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그냥 이제 나의 스타일, 저의 스타일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역해를 만들 때 어떤 데다 더 주안점을 두는지, 뭐 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 아닌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스타일로 얘기를 할 거다, 만들어 나갈 거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히 저 소개는 아니 제가 할게요. 그냥 이제 2001년부터 게임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쭉 오고 있는데 중간에 지브러시라는 프로그램도 나오고 많이 바뀌었죠. 노말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2개의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위클 게임즈라고 온라인 FPS 게임 만드는 곳인데 거기서 캐릭터 리드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CGNI 게임 디렉터에서 원장 겸 강사를 맡고 있고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기본 바로 넘어갈게요. 기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기본 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해부학 같은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오늘 시간이 거의 한 50분에서 40분 내에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기본적인 것들은 통과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신청하신 분들 블로그를 좀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기본적인 거 당연히 다 잘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빼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인 걸 짚고 넘어갈게요. 캐릭터라는 게 결국 얼굴이 있고요. 그 얼굴 이전에 제일 먼저 골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골격 위에 이제 근육이 있겠죠. 근육 위에 어떤 피부나 화장이나 머리카락 등등등이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의 얼굴이 나온다고 봐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이제 이 부분 제껴버리고요. 이 부분 중간 즈음부터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긴 메시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뭐 내가 뭐 어떤 걸 만들겠네 이런 것보다 그냥 역해라는 그냥 단순한 어떤 걸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걔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디에 더 신경을 쓰면 더 좋은지 그런 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기본적인 아까 같은 기본형이 나왔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개성이란 걸 넣어서 작업을 해요. 이거는 제가 가지는 작업 스타일 방식 중에 하나인데 단순하게 이제 해부학적으로 접근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종류가 되게 많겠죠. 개성뿐만 아니라 뭐냐면 이제 스타일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SD가 있을 수 있고요, 리얼한 캐릭터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 스타일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완전 리얼한 스타일도 아니고 SD도 아니고 약간 중간에 애매모호한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과 어떤 개성들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얼굴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중에 뭐가 좋은지는 저도 모르고요. 다들 분명히 하나의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여기 있는 모든 얼굴 하나하나가 이제 이상하거나 잘못됐거나 틀린 건 전혀 없는 거죠. 네. 이 중에서 뭔가를 만든 자기만 스타일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메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아무래도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마무리가 된다든지 어떤 형태를 만들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아까 처음에 캐릭터 페이스 할 때 나의 스타일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제가 신경을 쓰는 곳들을 간단하게 얘기로 짚고 바로 시연으로 넘어갈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해부학이라는 거는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브러시가 나오면서 언젠가부터 상당히 해부학적인 표현이나 그걸 상당히 중요시하게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부학 중요하죠. 근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겉에 해부학된 그 근육을 감싸고 있는 피부와 어떻게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늘어진 피부, 주름, 그거에 의해서 더 캐릭터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곳에 더 집중해서 표현을 할 목적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이거는 거의 그냥 저 개인적인 머스트인데 이제 캐릭터를 찔러보고 싶게 생긴 말랑거린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표현이 되게끔 최대한 동글동글하게 깨끗하게 표현하는 게 제 작업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식들로 다양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보시면은 뭐 지금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있고요. 거칠거칠하게 생기고요. 피규어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약간 리얼할 수도 있고요. 약간 애매한 상황도 있죠. 보면은 등등등. 그리고 이런 다양한 또 작업물들이 있고요. 작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나 저랑 비슷한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추구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이 작업물들의 공통점이 느껴질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 흐름의 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게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시연을 통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표현할 테니까 이제 마이크로 뒤에 잘 들리세요? 혹시 이렇게 하면? 네. 답답하지 않을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해부학적인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강조하는 거지만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단지 그 표현이 끝까지 남아있게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시작은 골격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 골격부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다양한 근육들 있죠. 이어주는 근육들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근육 이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근육 저 근육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얘도 깨물건 이 정도는 아니고요. 이런 근육들 이런 것들을 당연히 처음에 잡아주셔야 돼요. 잡아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피부를 채우는 단계겠죠. 자,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메쉬고요.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메쉬는 형태는 되게 웃겨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자, 안 보이나요? 요 골격에 맞춰가지고 위치가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단순한 해부학이나 골격이나 그런 것만 계속 따라가시다 보면은 위치나 그런 거 다 맞아요. 뭔가 틀린 게 전혀 없어. 근데 막상 만들어 놓고 보면은 뭔가 어색한 게 많이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잠시만요.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흉상까지 보통 항상 같이 작업을 해요. 이 어깨까지 같이 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 목 두께랑 이 승모근 쪽에 포함한 이제 쇄골 전부 다가 그 표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얼굴의 크기나 예를 들면 목의 두께 자체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들 이제 목을 잘라서 많이 작업하시는데 제가 추천한다면 당연히 어깨까지 포함한 여기까지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얼굴 제껴놓고요. 그래서 잠깐만 여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목이 길고 목 길다, 어깨가 좁다, 넓다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처음에 쇄골 위치에 잡아줄게요. 쇄골은 정확한 비율 따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어깨선보다 좀 떨어져 있는 상태.
나중에 너무 올라와 있다, 내려와 있다, 이거는 무브로 내려주면 끝이거든요. 우선은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쇄골 위치 대충만 잡아놓고요. 측면에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캐릭터를 시작할 때 디바이드 좀 낮출게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고요. 요 목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반드시 쇄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근육이 많다던가 아니면 상체가 좀 두껍다고 해가지고 목이 떨어지고 쇄골을 여기다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거는 매우 큰 실수고요. 이거 하나 때문에 나중에 전신이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에 쇄골 부분을 목에다 붙여버리세요. 직접 자기 만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우선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우선 떨어지는 위치는 맞췄고요. 등판 이렇게 늘어난 거는 그냥 메쉬 문제니까 조금 부드럽게 풀어놓기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잡아야 될 게 목 쪽과 어깨 쪽에 있는 이제 흉쇄 유돌근과 이제 승모근이겠죠. 승모근도 중요하지만 흉쇄 유돌근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자, 뭐 정확한 위치 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정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제 스타일에 의해서 전 부드럽게 문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즈음에 있으면 돼요. 어차피 피부의 주름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위치는 다 틀려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자, 귀 뒤에서부터 시작하는 흉쇄 유도근 그리고 쇄골까지 이어지는 이 직선 코스가 있어요. 약간 반측면에서 보시면 바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너무 세지 않게 부드럽게 우선 체크를 할게요. 그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얼굴이 있고 약간 아래쪽으로 모여지는 형태의 이제 목의 형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좀 부드럽게 풀어주고요. 그런 다음 승모근을 간단하게 표현을 할게요. 승모근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디선가 팍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까 잠깐 그렸던 쇄골 있죠? 쇄골은 위에서 봤을 때 그 U자 형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봤을 때요. 그리고 뒤에 나온 이 선 자체가 약간 좀 앞쪽보다 밑쪽으로 떨어진 형태로 위치를 해주시고요. 역시나 이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상당히 그거죠. 근육이 어디서 이어지고가 아니라 그냥 위치로 전 체크를 위치로. 되게 단순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쇄골이 있고요. 쇄골의 중심 약간 앞쪽부터 목 뒤에 약간 파이는 부분 다 아시죠? 이쪽으로 첫 번째 승모근을 올려주세요. 살짝 체크만 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옆으로 가면서 이제 벌어진 느낌으로 우선 체크만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하는 게 뒤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앞에서 봤을 때 승모근을 표현하기 위한 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대충 체크를 했고요. 문질러 줄게요. 그리고 승모근을 좀만 만들어 줄게요. 승모근을 보통 보게 되면 형태가 위로 솟아있죠. 이렇게요. 목적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당겨 줄 건데 주의하실 거는 저는 이 승모근 근육을 당기는 거니까 이 부분을 당기시면 안 돼요. 조금만 올려줄게요. 시작점이 있고 끝점까지 올라가면서 풀어줄게요. 느낌만 있으면 돼요. 다 지워줄게요. 바로 네, 이 정도의 표현만 해주셔도 됐고요. 여기서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바로 옆에 있는 분을 보셔도 마찬가지인데 이 흉쇄 유도근을 상당히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겨놓는 거죠. 혹시나 근육이 있으니까 근육이 표현돼야 된다는 전제로.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특정한 포즈를 취하기 전에 정면을 보고 있는 캐릭터나 아니면 힘을 빼고 있다거나 편안한 그 포즈를 하게 되려면 이거 안 보여야 돼요. 그냥 흉쇄 유도근이요. 그냥 지워버리세요. 잠시만요. 이거 안 돌아가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타블렛이 안 되네요. 된다. 네. 자, 지워버리세요. 이거 지운다고 해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아까 처음에 표현했던 것들은 다 약간씩 표현으로 남아있어요. 조금씩요. 아무리 지우려고 하더라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목이 안으로 말려 들어오는 느낌과 승모근이 표현되면서 목의 형태가 형성이 돼요. 만약 근육이 발달을 많이 했다면 목 중간에 약간 부어 보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일반적인 역회나 일반적인 근육이 많이 없는 경우는 이 부분이 너무 부으면 안 되겠죠. 일자 또는 살짝 부은 느낌 정도 해서 약간 안쪽으로 모이거나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을 할게요. 중요한 건 넓어지는 느낌은 상당히 위험해요. 보기 안 좋아요. 자, 요 정도만 표현해 주시면은 왜 키보드 이상하네요 이거? 스무스 안 먹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인 목을 만들어 놓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은 이제 저는 아마도 오늘 시연이 끝날 때까지는 목은 전혀 안 건드릴 거예요. 이제 기껏 건드려봤자 목에 두께 정도겠죠. 자, 기초공사를 끝냈어요. 저는 기초공사로 말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게. 그 다음에는 바로 얼굴 쪽에 표현이 들어가야 될 텐데, 골격이 있고 뭐 눈이 동자가 있고 거기에 감싸는 얼굴이기에 그러니까 파였다가 들어왔다가 이런 굴곡 이런 얘기는 지금은 하지 않을게요. 이것만 얘기해도 시간이 몇 시간 걸릴 수 있어가지고. 자, 지금 만든 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해골에 맞춰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눈구멍이 있고요. 코가 있고 입의 위치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사람답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드는 게 피규어, 어떤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눈이 큰 캐릭터다 하면은 지금처럼 놔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아주 일반적인 형태로 만들 거예요. 자, 일반적인 비율. 정확한 비율이 어떻게 된다, 그거는 뭐 책에도 나와있고 하지만 사람마다 다 틀리죠.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를 5등분을 해줘요. 일반적일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등분에 맞춰가지고 위치를 좀만 조절을 해줄게요. 눈 크기나 그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자,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은 맞겠다 싶어요. 형태는 웃기지만. 그럼 이제 이 형태 맞춰서 이제 눈동자를 넣어볼게요. 눈동자를 안 넣게 되면은 나중에 넣어도 되지만 지금 미리 넣으면 좋은 게 눈동자를 넣어야지 이 눈에 굴곡이 나와지고요. 눈에 굴곡이 나와야지 전반적으로 어울림을 찾아가다 보면은 이제 이마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눈동자를 잡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동자의 크기는 대략 이 사이즈보다 약간 크거나 이 사이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미리 만들어 놓은 스피어고요. 위치만 좀 조절해 볼게요. 자, 대충 위치가 맞아 떨어지고요. 조금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눈에 맞추자면. 자, 맞췄으면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자, 눈동자는 동그랗죠. 약간 납작하게 되어 있긴 한데 동그랗고 특정한 뭐 어떤 웬만해서는 그냥 찌그러져 있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든 눈을 무조건 믿으셔야 돼요. 그냥 이제. 그리고 얼굴을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의 기준이죠. 다른 어떤 말 헤매지 않기 위한. 자, 눈동자를 감싸는 눈꺼풀이 있을 거예요. 형태가 좀 웃기더라도 감싸주세요. 자, 모양. 뭐 눈의 모양은 굳이 얘기하진 않을 건데 이거는 자기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올라간 눈이라든지 처진 눈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는 눈, 쌍꺼풀 있는 것도 있겠죠? 자, 잡을 건데 가능하면 이 럭비공 형태만 아니면 좋겠네요. 상당히 개슴츠레해 보이거든요. 요것만 주의하시고요. 자, 대충 맞췄어요. 눈이 툭 튀어나와 있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비율을 맞춰야 될 것들은 다 맞춘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이제 바로 어떤 이제 약간
얘가 좀 광대가 튀어나와 있다거나 아니면은 살이 쪄 있다거나 얼굴에 통통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넣어 보셔야 돼요. 지금 우선 이 느낌으로 봤을 때는 좀 여기 이마 쪽이 약간 함몰되어 있죠. 생각 같아서는 좀 눈을 좀 집어넣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두고 눈동자를 좀 뒤로 뺄게요. 그냥 방금처럼 눈이 튀어나와 있던 거 그렇게 생긴 거야 이미 골격이 잡혀 있고요. 기본적인 눈동자를 만들었고 거기에 감싸는 눈 거풀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전혀 틀린 게 없어요. 단지 틀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형이다 그런 거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아까처럼 만들어도 전체로 틀린 부분은 전혀 아니에요. 자, 감쌌고요. 다시 하고요. 뭐 디테일한 눈의 형태 잡는 거 그거는 이제 조금 뒤에 후반에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디바이드가 좀 올라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클레이 브러쉬나 기본적인 그 스커핑 브러쉬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작업을 할 때 순서 역시나 저의 방식이겠죠. 머리 끝부터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거를 몇 번 훑어요. 눈만 만들거나 그러면 상당히 위험해요. 자, 대충 위에서부터 훑는다 해서 봤을 때 이제 일반적인 또 비율이 나오는 건데 대략적인 이런 나누는 것들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코가 갑자기 위로 올라간다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웬만해서는 틀릴 일은 없을 거예요. 자, 만들어 볼까요? 자, 콧볼. 눈 쪽은 했으니까 콧볼이 전혀 없어요. 코 쪽을 약간만 모양을 잡아줄게요. 콧볼이라는 게 있고요. 콧 마무리 있고요. 거기 이어주는 선이 있고요. 선이라고 하기 그렇고 형태가 이어져 있고요. 그 입술 표현 좀만 더 정확하게 해볼게요. 디바이드 하나 추가하고요. 안으로 팔게요. 그냥 입을 애당초 뚫어놨으면 편한데 좀 뚫려있지 않아가지고 강제로 파버릴게요. 그리고 스무스를 좀 문질러주고 방울 입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인플렛 브러쉬 등으로 부풀려주면은 자연스럽게 입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뭐 형태가 이상한 거는 역시나 지금은 통과. 단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요 입술에 굴곡 있죠? 이 느낌만 살려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입술에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거는 상당히 각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이 각지게 만들게 되면은 가장 위험한 게 빛을 받았을 때 하이라이트가 일자로 생겨버려요. 입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드럽고 통통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제가 약간 얘기했던 말랑거린다는 느낌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입술이에요. 이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상당히 생긴 게. 자, 스무스로 문질러서 약간 정리만 해주고요. 자, 입술 툭 튀어나온 거는 이따 정리하죠. 자, 그러고 눈, 코, 입까지 들어갔고요. 턱 부분 약간 모양만 잡아주도록 할게요. 역시나 모양 같은 건 나중에 잡아도 되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입꼬리 내린 근이나 옆에 있는 근육들 있죠. 이런 것들의 표현을 이제 조금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표현이 들어간 이유는 이 표현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얘가 있음으로써 여기서 약간 표정을 짓거나 어떤 했을 때 약간의 꺾임이나 이런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 네, 웃기지만 생긴 거는 이렇게 안 웃겨 지금. 그리고 아래쪽은 제가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위에서 아래로 갔으니까 옆으로 잠깐 가도록 할게요. 자, 턱뼈가 전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턱뼈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튀어나오게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뼈가 있고 대충 귓구멍이 있잖아요. 귓구멍부터 턱 관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위치에서 생각보다 여기를 얇게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턱 자체를요. 턱은 상당히 생각보다 두툼한 뼈고요. 그 생각보다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기준은 없기 때문에. 위치를 체크할게요. 그리고 이 턱과 이 턱을 이어주는 라인을 위치를 체크해 줄게요. 자, 우선 체크했어요. 턱선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게 예상이 될 거예요, 머릿속에.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또 한번 훑어봐야죠. 아무리 봐도 이건 이마가 좀 눌러진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요. 그러면 이마를 좀만 당길게요. 잡아주고요. 네. 그리고 전체 위치를 잡아봐야겠죠. 콧대 위치를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중의 위치를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위치 전부 다요. 하나씩 찍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이거는 제 스타일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 꺾이는 부분을 역시나 아까 그 쇄골을 잡았잖아요. 위치를 옆에서 봤을 때 걔랑 마찬가지예요. 이 위치를 처음에 정확히 잡아주셔야 돼요. 정확히라는 거는 본인의 원하는 스타일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넣어주셔야 돼요. 만약 이 위치가 위로 올라간다. 눈동자를 기준으로 볼게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형태에 따라서 코가 짧아질 수도 있고요. 앞에서 봤을 때요. 낮아 보일 수도 있고. 이게 올라간다 싶으면은 코가 길어질 거예요. 완전히 인상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정말 애매하다 싶으시면 그냥 아까 기준을 잡았던 요 눈동자 중간보다 약간 위쪽에 잡으시면 저는 그냥 가장 무난하다 생각을 해요. 가장 좋아하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좀만 잡아놓을게요. 콧대도 개성 없이 일자로 뺄게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죠. 자, 그리고 인중입니다. 인중. 코에 튀어나온 정도는 그냥 그 캐릭터 생김새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아까 제가 잡았던 요 콧볼 있죠? 요거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이 콧볼보다 인중이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지만 돼요. 이게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참고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들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을 찝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밑에서 봤을 때 그냥 평평한 얼굴에 코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중이 튀어나와서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얼굴 자체가 동그란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당겨주죠. 이 콧볼은 건드리지 않고요. 인중만 좀 당겨줄게요. 네, 위치 잡았고요.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이 위치는 이 콧볼, 정확히는 이따가 표현하겠지만 콧구멍이 있어요. 콧구멍보다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나오는 건 괜찮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뒤로 가는 거는 분명히 틀린 표현이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입술. 자, 보죠. 그리고 이제 잡았고요. 턱 위쪽에 그 부분들은 크게 어색한 건 없어 보이네요. 여기서 뭐 턱이 그냥 깎인 사람도 있죠. 안쪽으로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위치 잡았고요. 큰 위치 잡았어요. 턱도 위치 잡았어요. 대충.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근육을 약간씩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누가 봐도 형태가 우습고 이상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지나가야 될 과정이고요. 자, 보도록 하죠. 이때부터 본인이 아시던 일반적으로 아시는 부분들일 거예요. 해부학 관련. 그 근육들을 그냥 한번 그려보세요. 얼굴에다가. 근데 이제 저 안쪽에 근육들이 있는데 저 안쪽에 막 감춰진 근육 같은 것까지 표현하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몬스터나 이제 그게 중요하다 하면 할 되는데 오늘 주제는 여자니까 어쨌든. 자, 눈가, 눈 블랙은 위치만 체크할게요. 체크만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문질렀을 때 다 표현이 남고서 도움이 돼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표현이 잘 안 돼 있었지만 해골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빠지는데 여기도 근육이 있을 테고요. 자, 그냥 마음대로 스케치 하듯이 그냥 그리세요. 단지 너무 세게 하진 않을게요. 입 둘레도 근육 좀 그려주고요. 야, 그리고 여기도 근육들이 있죠. 다 표현하세요. 근육과 뼈를 동시에 그냥. 근육뼈, 턱이 있고요.